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노명선 이완규 교수님이죠. 제5판 형사소송법 516페이지. 로마자 4번의 원지술자의 공판 등에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사마에럴 TV인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객원.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출석하지 않는 한 모든 법정의 진술을 증거로 하지 않는다면 사안의 진술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원진술자가 공판장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정한 경우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이러한 경우는 314조와 316조 2항을 들고 있다. 314조는 서류에 관한 예외이고 316조 2항은 전문증거 방식의 법정의 진술을 전달하는 상황에 대한 예외이다. 한편 316조 2항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 (2번의) 요건. 양가 1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불가능. 제312조와 313조는 전문증거인 서류를 사용하기 위하여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특수인 상태를 요건으로 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률은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전형적인 상황에서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지불명을 들고 포괄적인 사유로 기타의 사유를 들고 있다. 외국 거주자의 경우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며 그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방 517페이지 법 등은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그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장에 출석하여 미루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 소재불명의 경우 동그라미 1번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당불능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재 탐지 촉탁까지 하였음에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 동그라미 2번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해보는 등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모두게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증명된 경우여야 한다. 판례는 특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만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주의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긍정례.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였으나 대답하기 싫다는 등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동그라미 2번에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였으나 출석한 상황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증인으로 소환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례. 업무상 재원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동그라미 2번 만 5세 당시 성추행당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를 앓고 있고 증인신문하여 피해계획을 되살리게 되며 유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동그라미 3번 성립의 진정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특히 진술거부권이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모두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원래 314조의 의미를 훼손하는 우려가 있다. 518페이지. 이러한 경우 영상 녹화물 등에 의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 원진술자가 그 진술을 할 당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야 한다. 이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일반적 진술인 실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말한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는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의 내용이 신빙성이나 인지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를 말한다. 증명의 정도 동그라미 1번에
이번에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에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 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서 그에 기초하여 법원의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계열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부정내 동그라미 2번에 한 달간 15회에 걸쳐서 뇌물 공여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조사 과정에서 그가 쓰러져 사망한 경우 동그라미 2번에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추후에 진술이 허위였다는 취지의 동영상이 제출된 경우 현행법이 증거능력의 요건을 삼고 있는 특수한 상황의 증거로서 고려할 만한 것인지의 여부라는 낮은 단계의 신용성 판단이며 판례와 같이 증거조사를 다 마치고 뒤늦게 재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능력의 문제를 삼는 것은 현행법상 증거체계에도 맞지 않다. 향후 증거능력의 문제는 사실심의 절차와 별개로 공판 전 절차에서 조사 후 증거배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예, 지금 제가 너무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원진술자가 공판장에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있고 이러이러한 요건이라도 대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제312조 313조의 서류가 이에 해당하면 문헌상 명확하다. 다만 P 519페이지 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범의 진술 서류 이외의 기록 매체도 상배 1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도 314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부정설은 피고인의 진술을 원진술로 하는 진술 서면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313조가 아닌 전문법칙의 여타 예외 규정을 매개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와 피고인은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314조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법문이 명문으로 312조 및 313조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피고인의 진술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번에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걸석재판이 행해지는 경우와 동그라미 2번에 피고인의 진술을 거부하는 때 3번에 피고인이 그 서류 기재의 진술을 하였을 때는 기억을 하고 진술을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기억이 없어 진술할 수 없을 때 등을 상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진술의 경우에도 제314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범죄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경우에는 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경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경우는 제312조 사망과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다수 어린 부정설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는 한 제312조 사망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소수설인 긍정설은 공범죄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 조서에 관한 제312조 사항에 따라 의결해야 한 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판례는 공범죄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경우 제314조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5번의 전문의 증언 제3자가 원진술자의 진술을 듣고 그 진술 내용을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는 소위 전 520페이지 원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제316조에 그 규정이 있다. 1번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하는 전문 증언은 제316조 1항에 의해 증거를 할 수 있다. 제316조 1항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하는 전문 증언의 증거능력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장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장에 출석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판장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도 제316조 제1항에 의해 증거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참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아닌 자가 공판정 외에 사용한 구두 진술을 제3자가 듣고 그 제3자가 법정에서 그 진술을 내용으로 증언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316조 2항에서 규율하고 있다. 원진술자가 공판정 외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진술자의 공판정 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서면으로 진술한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 제314조이고 구두로 행한 진술을 규율하는 것이 제316조이다. 한편 서면 진술을 규율한 제314조 피고인이 진술이든 참고인의 진술이든 구별하지 않고 규율하는 데 반해 법정 외의 구두 진술을 규율한 제316조는 피고인의 진술 제1항에 참고인의 진술을 제2항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피고인이 아닌 자라 함은 제3자란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제316조 제2항은 참고인의 공판정 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증언은 그 참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다. 서면 진술에 관한 제314조와 조문의 구조가 동일하다. 따라서 전문증언에 의한 참고인의 공판정의 진술 자체가 집중되어도 그 공판정의 진술이 당시에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요건, 즉 특신 상태가 인정되어야 증거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